자, 반갑습니다. 흥당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통영 풍화리권 선내기 갑오징어 낚시의 특징과 선내기 낚시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장비 선택과 그리고 채비 세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화리권 선내기 갑오징어 낚시의 특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풍화리권 같은 경우는 선내기 낚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내기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선내기들이 일정한 구역 내에서 아침에 일제히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낚시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수들의 선내기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풍화리권 갑오징어의 특징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데, 입질 형태를 보면 다른 지역의 선상낚시에서 보여주는 갑오징어의 시원시원한 입질은 풍화리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부분의 입질 형태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선상낚시에서 쓰던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의 조과를 살펴보면 많이 잡아야 10마리, 그리고 날씨가 나빠지거나 필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뭐 한두 마리, 아니면 꽝을 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곳이 풍화리권 갑오징어 낚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필드 조건에서도 분명히 마리수를 올릴 수 있는 장비 세팅과 그리고 채비 세팅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비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먼저 로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로드가 조금 특이하죠. 스피닝일까요? 베이트일까요?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풍화리권 낚시를 하면서 시중에 파는 장비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주문 제작을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추부하가 한 15호 정도까지 허용되는 로드입니다. 조금 부드러운 로드죠. 자, 제가 이렇게 로드를 주문 제작한 거는 풍화리권 낚시가 조금 경량화된 채비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30호까지 허용되는 그런 낚싯대로는 입질 파악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로드는 추부하가 20호 이하로 되는,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은 베이트 릴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기어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합사 085의 쇼크리더 카본 2호를 추천을 드립니다. 풍화리권 낚시에서는 굳이 굵은 쇼크리더를 사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채비 자체가 상당히 경량화를 시켜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3호, 4호를 쓰실 필요가 없고, 2호나 내가 좀 낚시를 잘한다 그러면 1.5호, 1호까지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2호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55편에서 통발 끌어올릴 때도 1일이거든요. 여기에 카본 2호를 FG 노트를 하고, 그리고 채비 쪽에 팔로마로 묶으면 통발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장 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예민한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채비 손실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합사 08의 쇼크리더 카본 2호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비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채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내기 갑오징어 낚시의 채비는 일반 선상 낚시에서 사용하는 채비와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상 낚시의 채비는 보통 20호, 30호의 무거운 줄을 사용을 하죠. 그렇게 무거운 줄을 사용하는 제일 큰 이유는 옆 사람과의 라인 트러블을 막기 위함이 제일 크거든요. 하지만 선내기 갑오징어 낚시는 옆 사람과의 라인 트러블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풍화리권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줄을 써버리게 되면 마리수 조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채비를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추가 2분의 1온스입니다. 한 약 14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애기도 이렇게 작은 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만이 풍화리권에서는 마리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채비 단차가 캐스팅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갑오징어의 특징들을 보면 보통 바닥에서 한 30cm 내외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조류가 강해지면 바닥으로 붙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비 세팅은 다운샷을 하고 간격은 30cm를 기본으로 해요. 이게 기본인데 도보 캐스팅 낚시에서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애기가 라인 감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베이트는 굳이 그렇게 짧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베이트 같은 경우는 서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밍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서밍을 조금 강하게 줘서 뒷줄 견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애기가 라인을 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55편에 보시면 캐스팅 할 때마다 서밍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날 겁니다. 그 크게 나는 이유는 제가 서밍을 강제적으로 조금 강하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뒷줄 견제를 하고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애기가 라인을 감는 현상을 줄이면서 뭐 불편함 없이 낚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차를 갑오징어가 좋아하는 위치에다가 애기를 달아서 갑오징어의 입질 빈도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세팅을 해서 낚시를 하면 풍화리권에서 조금 더 마리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화리권 선액기 갑오징어 낚시의 특징과 그리고 채비 선택 부분과 그리고 장비 세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아시고 풍화리권으로 갑오징어 선액기 낚시를 가시면 누구나 다 많은 마리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락이었습니다.